화면 공유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조합장님 좋은 발표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서귀포 이 수협이 굉장히 큰 수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 여기 경상북도에 여기 후포, 뭐 축산, 강구 이런 데가 막 아까 말씀하신 이 사업 실적이 뭐 한 1,000억 이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6천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합원 수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한 1,000명 정도인데, 그러니까 사업이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수입이 아주 많은 그런 조합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여성 조합원 수가 많은 게 또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원들 부족한데 아까 제주 교육인가 이 회사를 만들고 외국 선원들도 이제 수입하는 일도 이렇게 하시고, 더 놀란 것은 그러니까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최초의 또 여성 조합장이신데 철탑 산업 분장까지 또 받으시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 자 그러면 토론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도 좀 질문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통섭을 목표로 하는데 새로운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좋은 그런 또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마 이 부분에 제일 좀 관심이 많을 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박종면 우리 현대해양 부국장님도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권호인 대표님께서 한번 좀 질문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박종면 부국장님 그리고 고명석 또 우리 해양 경찰청의 또 교육원장님도 아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호인 대표님. 저 조합장님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서귀포는 제가 79년도에 처음 가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질문 한 가지, 제안 두 가지를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멜이 이렇게 제주도에 표착한 게 1653년 8월인데 안덕수예요. 예, 사계. 네, 사계. 예, 삼방산 밑에예요. 예, 거기가 서귀포 관내로 들어갑니까? 제가 83년도에 입사할 때는요, 우리 수협 관내였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구역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그쪽은 모술포 수협 관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 두 가지 제안 사항인데,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바다 색깔이 제일 예쁜 데가 서귀포 앞바다입니다. 아까 사진에 잠깐 나왔던데 문섬 쪽 그쪽 바다 색깔이 에메랄드색이라고 에메랄드. 예. 제일 예쁜 색인데 이 색깔을 우리 조합장님이 잘 활용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색깔 하나. 두 번째는 갈치가 이렇게 유명하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유럽에 아주 오래된 동맹이 한자 동맹이라고 있습니다. 한자. 이게 뭐의 동맹이냐 그러면은 청어 동맹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동맹이고 그 동맹의 좋은 예를 이렇게 해놨는데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은 조합이죠. 여러 국가가 다 동시에 참여하는 조합 동맹이었는데 특이할 만한 거는 그네들이 그 청어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먹을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갈치를 가지고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을 만들면 어떨까? 참고할 만한 거는 일본의 가마복고라고 있습니다. 가마복고. 아마 맛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로 표현을 하면은 고급 어묵. 근데 그 재료가 뭐냐 그러면은 조기예요, 조기. 예, 조기가 좀 이게 좀 이게 단단한 느낌이 있죠. 육질이. 그래서 가마복고는 전 세계에 다 판매가 됩니다. 갈치를 가지고 전 세계인이 즐길 만한 거를 뭘 하나 만드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아. 이상입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장이 돼서 갈치가 우리가 아까 2017년 풍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갈치가 싱싱한 갈치가 한 상자에 잔갈치죠. 들어오다 보니까 한 상자에 4,000원, 5,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자값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를 발명을 했냐.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은갈치 어묵을 저희들이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적으로 아직 판매는 안 됐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를 선주들 그리고 배에 그 일반인들한테 지금 홍보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먹어본 사람은 아까 회장님처럼 말씀했다시피 이 갈치 어묵이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먹다가 볶아서 냉장고에 놔뒀는데도요, 딱딱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끓였더니 하얀 뽀얀 물이 그냥 나와요. 이제 일반 어묵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수협 갈치 어묵은 싱싱하다라는 거죠. 주 강점이. 왜? 당일 갈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묵하면 생각나는 게 장화 신고 발로 이렇게 막 밟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깨끗한 10kg 갈치 상자에 놓고 바로 급냉을 시켜서 어묵 공장에서 이 어육 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어육 공장을 거쳐서 우리 부산 어묵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비율을 많이 놓다 보니 지금 갈치 어묵이 너무 인기가 먹어본 사람 중에서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냉동 제품이니까 해외 쪽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출 쪽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하셨고요. 네, 필요하시면은 전 네, 세계에 지금 신선 그 제품에 네. 물류, 제가 또 물류를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전 세계에 아주 예. 편하게 다 일일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네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박종면 부국장님. 박종면 네, 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되시나요? 박종맨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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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십니까? 예, 예. 존경하는 김미자 조합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서귀포 가서 자리돔 물회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왔었는데, 물론 뭐 조합장님 사주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귀포 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나고요.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혹시 서귀포 수협 어촌계에 여성 어촌 계장이 있나요? 있어요. 몇 분 계세요? 3사람. 3명. 다 해녀이신가요? 네, 해녀예요. 혹시 연령층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60대 후반. 그래요? 60대 후반. 왜냐면 제가 저기 모슬포 수협 소속의 어촌계에 40대 젊은 여성 어촌 계장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여쭤본 거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조합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녀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선정될 정도로 그만큼 이렇게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우리 유산인데, 너무 이제 가슴 아픈 건지 고령화 되고 있고, 또 보니까 이렇게 80 넘으신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였고, 또 여성어업인 또 더 많잖아요. 그 비율이 남성어업인에 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쭤봤고, 또 특히나 이제 우리 김미자 조합장님은 전국 최초의 여성 조합장이라는 것에 이렇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조합장님 취임식 때 제가 지금 직접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매우 뜻깊은 의미고, 하나 더 여쭤보자면은 무자격 조합원 있잖아요.
무자격 조합원을 이렇게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정비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제주 관내에 있는 그 수협 중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주시 수협이나 뭐 서산포 수협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 정비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정비를 못한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은데, 그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또 개척하셨는지 그걸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해녀였기 때문에. 근데 제 손으로 우리 어머니를 이제 그 무자격으로 이제 퇴출시켰으니까. 네,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조합장이 되고 저희들 조합장들이 계속 해경에 풀려갔어요. 조사받으러. 나는 조합장 돼서 한 건데 그러면 우리는 조사 대상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무자격자를 정리를 안 하느냐. 근데 이제 형편상 지금까지 못한 걸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계속 해양수산문화중앙회에서 이런 문서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당장은 안 된다. 그러면 좀 기간을 줘라. 다음 선거 전에는 우리가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3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본인들한테 통보를 보냈어요. 근데 통보를 보내면 돌아오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또 주소 보정을 해서 또 보냈어요. 그래서 또 안 되면 직원들을 시켜서 직접 집으로 배달을 갔어요. 왜? 이게 통지가 안 되면 정비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해녀들은 각 어촌계에 실질적으로 경영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촌계에서 파악이 금방 되지 않아요. 특히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거나, 그리고 우리 제주도는 해녀들한테 연세가 들면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 조금 들어가지 말아라 하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70세, 80세 되면 20만 원, 30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이걸 받는 사람들은 물질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정확한 분들을 먼저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저희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총회에서 저희들도 걱정이 되니 물어봤어요. 이걸 몇십 명씩 좀 조금씩 정비를 하자. 왜? 일시적으로 900명에서 1000명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본금에도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조합원, 남아있는 조합원들도 총회에서 이왕 매를 맞을 거 한 번에 좀 해라.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게 됐는데 저희들 너무 미안해서 탈퇴를 시키면서 위로금으로 이렇게 진짜 갈치도 한 상자씩 주고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드렸더니,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수협보다도 농협이 먼저 선도적으로 정비가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다 보니 농협조합원이 수협조합원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협은 생각보다는 잘 진짜 머리 많이 뜯기지 않고, 제가 이제 그 좀 죄송한 그 말씀들을 많이 듣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잘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저희 수협은 무난하게 잘 끝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그 법한 해녀학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해녀를 그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 보통 사람들 보면은 그 해녀를 하고자 하는 그 지원자들이 적어서 젊은 네, 애기 해녀가 탄생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네, 알고 있는데, 그 네, 조합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원자가 많은데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들을 교육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네, 들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한 해에 그 예를 들자면은 그 지원자들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더 소요가 되는지,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 필요한 그 지금, 지원의 자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좀 알려주실랍니까? 지금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제가 이제 면접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직원 채용에도 이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음, 보니까 서울대, 하물며 선생님들, 공무원들, 직장인들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아했죠.
진짜 여기에 합격을 시키면 할 거냐. 근데 내 가지고 하겠대요. 자, 이 해녀에 합격을 시켜도 급여가 적다. 벌어들이는 게 지금은 소득이 안 된다. 해도 하겠대요. 왜? 이 보니까 면접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게 스쿠버를 다 배웠더라고요. 80명.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저희들이 면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고 싶어 하는 열의와 열망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30명을 합격시켜 나머지를 떨어뜨리려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의를 계속 하고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30명에 한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나와요. 그리고 교육장도 법안어촌계는 조금 좁아요. 그럼 만약에 많다고 하면 교육장소는 뭐 우리 서귀포 수협 강당을 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산만 확보만 된다면. 그러면 이번에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 어촌계의 조합원이 보니 10명이 안 되는 어촌계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촌계의 효력이 없어지잖아요. 이 10명이 안 되면 어촌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해녀를 통해서 빨리 어촌계에 가입을 시켰다라는 생각이 이번 기회에 정부나 이런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어촌계가 사라지지 않게 우리 해녀가 사라지는 일이 없게 많은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그 조합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애기 해녀가 되기 위한 그 지원 자격이 반드시 서귀포 출신 아니고 이게 뭐 예, 서울 사람들도 지원해서 애기 해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전국에서 다 왔습니다. 예, 부산 쪽에서도 많이 왔고요. 서울 쪽에서도 많이 왔고, 예. 이제 애기 해녀가 되면은 일단은 서귀포 그 수협 관내에 있는 어촌계에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분들이요. 우리 수협 관내해도 되고요. 다른 수협에서 받아주는 데는 거주를 그 지역에만 거주를 하면 받아줍니다. 우리 서귀포시 관내에 살면 우리 수협, 제주시 관내에 살면 제주시 쪽 수협. 왜냐하면 조합원에 가입할 요건이 그 자기 관할 지역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주 좋은 제도네요. 네네.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해녀를 계속해서 양성해가지고 그 문화유산을 또 이어가는 것도 있고 이제 저 어업인의 숫자도 또 늘리는 그런 좋은 제도네. 진짜 국가가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거는 해수부에서 진짜 좀 많이 예,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좀 지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명석 원장님, 예, 오랜만입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명석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그 해양경찰교육원장직을 하다가, 저 부경대 쪽으로 옮겼어요. 자리를 옮겨서 마침 그 부경대의 그 해양 생산 쪽 학과로 갔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전공이 해양경찰학 쪽을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 과 전체가 그 어업 생산 쪽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김미자 수협장님 일하시는 그 분야로 이렇게 특화가 돼 있는 학과인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예. 좀 궁금한 게 이제 저 해경에 있을 때 보면 우리 제주도 어선들이 이제 저 동중국해까지 멀리 가서 조업을 많이 하고 이렇게 뭐 200마일, 300마일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데 가끔 이제 거기에 이제 사고가 좀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또 저희가 이제 뭐 밑에까지 이렇게 헬기나 비행기 뭐 이렇게 출동한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 좀 궁금한 게 그 중국 쪽 배도 그쪽으로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중국 어선들하고 이 갈치조 특히 갈치조업과 관련해서 무슨 분쟁이나 혹은 뭐 경쟁이나 이런 그쪽에서 동중국해 쪽에서 있는지 그게 하나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원과 관련해서 저도 이제 바다 환경이나 뭐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계속 이제 잡는 업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이게 자원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잡기만 하는 업보다는 조금 보전과 뭐 이런 걸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가는 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갈치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생산량이나 이런 게 이렇게 주는 추세인지 자원이 없어지는 추세인지 아니면 그게 쭉 유지되는지 이런 게 뭐 좀 궁금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그 지금 그 중국 우리 배들도 이제 그 이지 쪽에 못 들어가고 지금 더 멀리 나가잖아요. 중국 배들하고 이제 그 만나는 그게 자주 있나 봐요. 근데요, 이제는 철선들이 많아서 우리 배들이 부딪히면 우리 배들이 다 다친대요. 그러니까 중국 배가 보이면 우리 배들은 도망간답니다. 왜? 부딪힐까 봐. 그 정도로 중국 배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어선들이 제일 걱정이 멀리 갔는데, 자, 바다에 아까 바다 환경 얘기하셨죠. 바다에 지금 너무 바다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멀리 나가 있는데 이런 스크류에 이런 게 걸리면 고장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다 어선들이 다 조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장이 났을 때 들어와야 되는 형편인데 기관 고장이 나서 들어오질 못합니다. 매일 무전으로 와요. 해경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해경에서는 또 배가 없다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많이 또 거절을 하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어선들하고 해경하고 그리고 업 지도선하고 매일 핑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주님들이 매일 이것 때문에 데모하러 간다 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들 입장은 진짜 앞으로 계산돼야 될 게 이지가 해결이 안 돼서 더 멀리 나가는 상황에서 진짜 만에 하나 배가 고장나서 구조 작업이 빨리 안 된다고 했을 때 바다 현황은 지금 정상적인 바다일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진짜 만에 하나가 날씨가 나빠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이 사망사고까지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진짜 다시 크게 대두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 저희들도 굉장히 이제 그거에 진짜 법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제주도의 그 어선들은 대부분의 그 특히 우리 서귀포 수협은 갈치니까 자망이나 이런 게 없어요. 다 낚시 어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잔갈치는 들어오면 뭐 잡고 들어오질 않습니까? 어, 무조건 규격화되어 있는 거,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싹쓸이하는 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법적으로 진짜 이런 거는 좀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원관리 왜냐하면 이런 그 TNC 물량도 우리 제주도는 소라 같은 거는 TNC 물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치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2023년부터 하자고 지금 한 2년 동안 연장을 해달라고는 저희들이 이제 그 제출을 했는데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자원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그 어린 물고기들 그 물량들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이런 양어장을 통하거나 아니면 진짜 어디 사료를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다고 봐요. 이런 어린 물고기들을 진짜 그 클 때까지 안 잡을 수 있도록 자원 관리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앞으로 자원 관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한 감사합니다. 가지만 더, 예, 한 가지만 잠깐 이제 코멘트 한 가지만 해드리면, 좀 낚시 어선 문제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낚시하는 거, 어민이 말고 그 문제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게 제가 여수에도 한 2년 반 넘게 근무를 했는데 거기 낚시 어선에 나가서 말하자면 업 비슷하게 뭐 1박 2일로 나가서
개인이 몇 박스를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취미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뭐 몇 박스를 잡아서 판매를 하는 뭐 이런 것도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이제 지금 업으로 하는 그건 아니지만 취미면 취미에 맞게 어느 정도 하는 그것도 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예, 조합장님, 예, 제가 그 좀 사회자에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그 멀리 배가 나갔는데 이제 구조 요청하면 이제 해양 경찰에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배가 부족하니까 네. 그 구조선을 이제 파견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네, 이제 네. 그런 생각은 우리가 이제 상선은 바다에서 이제 뭐 기관이 고장 나거나 하면 해양 경찰이 그걸 끌어주기가 어렵잖아요. 해양 경찰이 그 상선을 끌고 오려면 그렇게 큰 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간 자체가 그런 이제 구조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업을 하는 민간이 살베이지 회사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는데 일본 뭐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는 그 전문 구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 구조 회사한테 이야기를 하면 전문 구조 회사가 그걸 끌어주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보니까 어선 세력이 상당히 이제 크지 않습니까? 이게 큰 배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서귀포 수협은 또 부자 수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이런 그 구조와 관련되는 그런 좀 구조선을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주도 전체에는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해양 경찰에다가 다 우리가 이제 그 의존하기보다는 이건 또 어떤 민간의 영역이기도 하니까 민간에서 그런 이제 뭐 기관 고장 났을 때 이거 구조하는 제도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은 아까 말씀하시는 그 제주 교육인가요? 제주 교육? 네, 그 제주 교육에서 이제 외국 선원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외국 네, 선원들을 네. 그런 말하자면 이제 그 서귀포 수협은 그 중간 역할만 하는 건지 중간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서귀포에 있는 그 선주들을 대신해 가지고 우리가 뭐 인도네시아 등등에서 선원을 데려와서 이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고용 계약 체결은 서귀포 수협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서귀포에 있는 어떤 그 선의 선주와 그 인도네시아 뭐 선원들하고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주식회사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면 서귀포 수협이 계약의 주체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은 다 서귀포 수협이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제주교육은 우리 서귀포수협 자회사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100% 우리 지분을 갖고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 베트남의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만약에 이 외국인이 도망가면 그 예전에는 도망가는 이유들이 다른 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도망가잖아요. 그 보증료를 내고 오는 선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합을 하면서 그 보증료를 저희들은 못 받게 했습니다. 그 베트남 회사에서 대신 너희들이 우리한테 주는 거는 베트남 통역할 수 있는 통역자만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선원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선원들을 우리 선주들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모든 계약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배정을 해주고 이 배정료 수수료를 우리 선주들이 선원 몇 명당 얼마씩 받습니다. 근데 이게 인원이 적을 때는 1인당 10만 원을 받았거든요. 왜? 자회사의 직원들을 운영하는 직원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 수협에서 잉여가 많이 나다 보니 1인당 10만 원 나던 거를 저희들이
1인당 5만 원씩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배에 한 명에 6명을 쓰니까 6명이면 한 달에 30만 원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죠. 배 한 척에. 그러면 어떤 효과를 보느냐. 이 선원들이 데려오면 개인들이, 선주들이 다 비용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선원들을 데려오고 책임을 지고 선주들한테 일부 비용만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는 일반 개인 선주들하고 베트남하고의 거래가 아닌 우리 서귀포수협과 베트남과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탈자나 이런 업무를 전부 우리 수협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용계약의 주체는 아마 어선 선주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도 수협이 드는 게 아니라 어선 선주들이 들어주고 봉급도 어선 선주들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봉급은 선주들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 비용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베트남 선원들은 여기에 그 연금 같은 거는 없고 의료보험 같은 것도 본인 부담 그리고 선주 반부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선원 관리 회사의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분들 좀 그 토론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은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 사장님. 현대중공업의 안광원입니다. 네. 김 기자 조합장님 말씀 많이 잘 들었고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주도에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주도에는 바다의 풍력 그러니까 서귀포나 그 제주도 쪽에 그 바닷가 쪽으로 풍력 발전이 많이 있고 뭐 태양광 발전도 많이 있어서 지금 제주도 쪽에는 전력이 많이 남아 돈다고 합니다. 남아 도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연안선, 관공선 이런 어선 이런 것들도 이제 점차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게 되면 이제 그 탄소 중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 동해안 쪽에는 이제 울산을 비롯해서 부산, 울산 근반에는 이제 바다의 풍력 발전을 설치를 하고 수전을 통해서 그린 수소를 이제 남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소 연료를 생산을 해서 이거를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제주도 쪽에도 2023년도까지 약 22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이런 수전의 기술을 만들겠다 이렇게 최근에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해안 쪽에는 이제 원래 그 풍력이나 이런 쪽은 그 풍력 터빈이 돌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음이라든지 저주파 어떤 그 주파수 때 소음들 이런 것들 그 어선 그러니까 물고기 그러니까 바다 고기가 치명적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살기 어려운 여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 동해안 바다 중심으로 해서는 수협에서 상당히 많이 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제도 쪽에는 지금 풍력이 많이 물론 이제 바다 근처도 많이 있지만 바다 가운데는 없고 물론 이제 육지에도 동해 쪽에도 있는데 육지에도 이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바다 쪽으로 이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제나 이쪽이 풍력에 대한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많이 설치가 될 건데 그러면 혹시 이 서귀포나 거제 쪽에서 수협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한 2025년도 정도 되면 상당수의 그 바다 근처나 연안이나 그 고기를 잡는데 상당히 유리한 지역에 많은 풍력 타워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탄소 이산화탄소 감축에는 상당히 좋아지겠지만 또 바다 쪽에는 그런 어떤 상황이 또 역으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서귀포나 또 저기 이 김미자 조합장님 쪽에 속한 그런 지역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풍력 반대 대책위원회에 돼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데처럼 여기서는 데모들은 하진 않습니다. 반대 이렇게 막 시위들은 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서귀포 쪽은 지금 풍력을 넣을 장소는 없어요. 근데 어느 쪽이냐? 추자도, 오술포, 한림 이쪽에 지금 풍력을 넣는다고 해서 지금 보상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합장들이 전국적으로 수협 중앙회를 통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몇몇 조합들은 또 찬성을 해서 지금 보상금까지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 입장은 뭐 풍력은 우리 서귀포 쪽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조합장님들한테 찬성하는 조합장님들한테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걱정은 걱정입니다. 왜? 바로 모슬포가 예전에 우리 서귀포시의 관할이었거든요. 그쪽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왜? 이쪽 관내 조합의 배들은 이쪽에서만 잡는 건 아니잖아요. 바다는 다 같이 관할하고 있는데 바로 그쪽에서 계속 생기게 된다고 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 설치 안 하는 배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갖고 인근 조합에서 반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거는 지금 얘기조차도 꺼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우리 수협중앙회 입장에서 지금 저 또한 반대 대책위원회에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찬성하는 조합이 바로 인근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주 지역에서는 지금 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해양교육연구회 신춘입니다. 예, 예, 네, 회장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몇 가지 질문 여쭤도 될까요? 시간적으로? 예, 좋습니다. 예. 네, 우선 갈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망으로 잡지 않고 낚시로 잡는다고 하니까 뭐 친환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치가 굉장히 값이 비싼데 갈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식이 안 되나요? 한번 혹시 양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갈치 비늘이 제가 알기로는 뭐 산업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 같은데 갈치의 비늘을 어떤 이렇게 활용한 그런 사업은 없는지 뭐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세 번째는 그 조합,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제주도를 갔을 때 보니까 그 해안가가 엄청 많이 오염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뭐 플라스틱 중국에서 떠내려온 이런 뭐 부표 이런 것들로 상당히 많이 진짜 환경이 훼손되어 있어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그래도 유명한 이 제주도라고 하는 섬이 관광지인데 너무 관리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조합에서 요즘 뭐 ESG 경영 차원에서라도 뭐 인근 해변을 이렇게 정화하는 그런 활동을 뭐 지원하거나 뭐 이런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은 또 하시는 일은 없으신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갈치가 양식되지 않나요? 라고 물었는데, 갈치는 아직까지는 양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갈치 양식이 된다고 하면 우리 어업인들 다 죽어요. 우리 어선들은 다 어때요? 그래서 저 또한 양식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닐 갖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우리 청룡수산에서 아마 화장품으로 이제 갈치 비닐하고 옥돔 비닐, 예, 이런 거를 활용한 화장품을 생산해냈어요. 저도 써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쪽에 어떤 제품인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해안가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아까 그 영상에서 이렇게 제가 그 강의를 할 때도 일반인들이나 우리 수산인들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이 해안가 청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산상으로 저희들 투입도 많이 했고, 특히 플라스틱은 재활용, 제주도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협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어선들이 크다 보니까 나가면 한 40일 이상 조업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배에 한번 싣고 가는 삼다수병이 파레트로 2파레트씩 싣고 갑니다. 근데 예전에는 진짜 그거를 다 바다에 버린 거죠. 이제야 이 환경의 문제를 대두시키면서 우리가 제주 삼다수와 우리 서귀포 수협이 협약을 맺었어요. 싣고 간 삼다수 병을 그대로 싣고 오면 한 마대당 8,000원씩 제주도 삼다수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홍보를 해도 잘 안 가져오더라고요. 왜? 이거를 다시 싣고 오려면 배 작업이 일이 안 되잖아요. 왜? 바람이 불면 다 날아다니니까 이런 마대에 담아도. 근데 저희들이 그 마대를 다 지원했고, 조금 힘들지만 그거를 마대에 실어서 좀 묶어놔라. 들어올 때 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다시 그 마대에 싣고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회수를 해서 삼다수한테 보내집니다. 이런 게 우리 수협만이 아닌 전국 수협, 선수품들 나갈 때 이제 배들을 출항할 때 오래 사는 배 아닌 일반 하루 이틀 나가는 배들도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많이 줄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조합장님, 네. 제가요, 제 전공 관련되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해상법도 전공이지만 이 안전이 제 원래 전공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어선들 우리 고향에도 보면은 교육 제도가 이게 없거든요. 네. 말하자면 어떤 학교를 다녀가지고 6개월 과정, 1년 과정을 밟아서 면허를 딴 다음에 배에 네. 승선하고 이런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면허는 한 일주일 이내 교육 받으면 면허를 취득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건해업 나가는 선박에 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교육 자체가 너무 짧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렇죠. 선박 충돌 같은 거 피하려는 이제 교육 자체도 우리가 이제 콜레그라고 국제 조약이 있는데 그걸 하려고 우리가 학교에서 한 학기 가르치는 그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우리가 오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해양수산 연수원에서 이런 한 몇 개월짜리 강좌를 운영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닌가. 이제 작업하시는 어민들을 그렇게 교육에 오라 그래서 작업을 못하게 하면은 이제 생계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또 제주도 이런데 이제 수협에다가 이런 교육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이제 휴어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하고 겨울철 그때 우리 같은 전문가를 좀 불러가지고 교육을 일주일이라도 이렇게 시키고 하면은 훨씬 나아지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양수산부에도 그런 걸 좀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 어선들 교육 안전교육 말고 말이죠 업무와 관련된 교육들 그런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조금 알고 싶습니다. 사실 선박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 수협에서는 저 지금
저도 네. 그 교수님한테 듣고 이런 거를 우리 어업인들한테 이런 교육을 해주면 좀 좋겠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면허증 제도랄까 이렇게 아까 만약에 충돌했을 때 문제점이랄까 법적인 문제점 이런 거는 전혀 모내하니까 진짜 충돌 사고가 나도 우리 어업인들이 법적으로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막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과정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젠 선원들도 다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선원들을 탈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육들도 실질적으로 육지 가서 어디 가서 어떻게 받아서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까 이런 교육만 받으면 면허를 준다고 하지만 제일 바쁜 철에 기관장이나 이런 선장들이 교육을 진짜 아까 동해안 쪽에 가서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또 여기에 배를 출어를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러한 교육들이 있는데 우리 어선들의 교육, 우리 선원들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수협에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은 우리 예산들을 책정을 해서 그 교육을 시켜줄 테니 오늘 이거를 내가 처음 네. 알았으니까 이번 올 예산 아직 지금 짜기 시작 안 했으니까 교수님이 진짜 우리 교육을 와서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하면 제가 예산 책정을 해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와, 신난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신납니다. 여기 네. 있는 이스캔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고명석 원장님하고 가실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말 제발 와서 좋은 교육들을 예. 시켜주십시오. 아니 교육 줄 사람들은 항상 저희들이 초대만 해주시면요. 초대만 네. 해주시면 우리 진짜 갑니다. 그리고 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며칠 전에도 우리 경상도 여기 영덕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돌 사고가 났대요. 어선이 충돌 사고가 나서 이제 뒤에서 받아서 어선이 한 10톤짜리가 침몰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걸 뭐 어떻게 처리하면 좋습니까? 근데 이 조그만 배기 때문에 뭐 손해가 크지는 않거든요.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걸 뭐 변호사들이 개입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면은 이제 수협 중앙회 보험에 가입돼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수협 중앙회 이런 공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양쪽 어선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과실 비율이 얼마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적당히 이제 지나간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체가 뭐 잘 하실 때도 있지만 이제 어떤 경우는 보면은 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합의를 안 하고 또 막 오랫동안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둔다면은 그걸 이제 중재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와가지고 김인영 교수님 또 뭐 누구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 좀 해주십시오 하면 그 선박 충돌 과실 비율을 정하는 거는 제가 상당히 뭐 경험이 있고 많이 했고 제가 전문가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알겠습니다. 몇 명이 해가지고 바로 한 50만 원 돈 안 받아도 돼요. 과실 비율 얼마입니다. 딱 많이들이 정해주면은 그걸로 끝나요. 한 일주일 만에 끝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몇 년이 걸리고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정말 네. 수협에서 크지 않은 사고들에 이제 연루가 되신 분들은 우리 뭐 서울 회사 중재협회라든지 또는 뭐 또 다른 대학 상사 중재원 이 중재 쪽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재판 가지 않고도 간단하게 과실 비율을 산정해 가지고 끝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고맙습니다. 아니 교수님 불러주십시오. 몇 년이 됐는데 저 까먹었습니다. 야, 그게 전문인데 죄송합니다. 꼭 네, 부르겠습니다. 한번 와주십시오. 불러주시면은요. 네. 가서 제가 이제 은갈치도 좀 먹고 싶고 가서 이제 알겠습니다. 어린들한테 그런 뭐 안전 교육 그리고 사고 네.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네.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몇 명이 팀을 재능 기부 우리가 재능 기부 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개자님, 네, 회사 중개인 협회만 기억하시면 돼요. 회사 중개인 협회. 하여튼 회사. 사명은 그냥 만들어졌으니까 중개인 협회. 아, 회사 중개인협회. 네네. 회사 거기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개 판정으로 다 그 과실 비율을 정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제가 그 제주 올레길을 전부 다 돌았는데 돌면서 네. 제가 느낀 게 제주 너무 좋아요. 올레길. 근데 거기에 그 스마트 피싱 팜이 있는가를 좀 유심히 봤더니 제주에는 스마트 피싱 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잡는 업에서 좀 기르는 업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 서귀포 조협에서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나요? 자꾸 어선들 어떻게 해요? 그것만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기르는 업으로 가려고 하면 저희들은 지금 지구별인데 업종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 트렌드가 자꾸 그쪽으로 가잖아요. 정말 스마트 피싱 팜 쪽으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고 봐요. 그리고 바다가 엄청 지금 오염돼 있어가지고 아까 저기 신 회장님이 굉장히 그 해양 환경에 대한 전문가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그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어차피 그 스마트 피싱 팜도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튼 좀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좀 거기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한종길 교수님도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고 오늘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홍선 회장님 우리 수산 쪽에 또 일가를 이루고 계신데 두 분이 또 괜찮으시면 좀 추가 질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종길 교수님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교수님.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걱정이 돼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제주도 서귀포 지역 소속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까지 멀리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2016년 이후 지금 한일업 협정이 타결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서귀포 수협에서는 어떤 좀 있는 타격이나 문제가 없는지 그게 그냥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 분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좀 서귀포의 갈치를 가지고 좀 어떤 독특한 그런 식품을 만들면 어떠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조장님은 그런 걸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2년 전인가 제가 서귀포시 행정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때 그 시장님하고 영국의 피쉬앤칩스 같은 그런 것들을 서귀포에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좀 우리 뭐 보통 생각하던 치맥하듯이 서귀포의 그런 피쉬앤칩스의 그런 그 명품 거리를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그냥 제안의 입장에서 한번 있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한일어업협정의 어떤 그 대결로 인해서는 피해 문제점은 없는지가 질문이고요. 피쉬앤칩스 거리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제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저희 어업인들이 한일협정 그게 타결이 안 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갈치가 다 주로 그 지역에 가서 잡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 가다 보니까
갈치 나는 곳이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 5월까지 갈치가 안 나다. 그러면 대갈치를 못 잡다 보니까 양으로 2017년도에 양만큼 제가 갈치가 다시 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가격 적정한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잔잔한 갈치 뭐 10kg에 33마리 갈치가 주로 이루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평균 가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선주님들은 저희들한테 와서 멀리 가려고 하면 비용도 들고 일자도 하루 이틀 더 걸리고 하는데 그러면 너네가 갈치 지지 사업이라도 가격 지지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맨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뭐 나라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는 제주도에 자꾸 이런 유류 보조 사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게 지금 타결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서는 유류에 좀 지원 사업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농어촌 기금 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좀 그 운영비를 좀 농어촌 기금으로 좀 해달라. 저리자금을 좀 지원해달라 해서 조금의 저리자금을 지금 우리 어선들이 좀 받고 있는데 우리는 빨리 그 타결이 돼서 진짜 우리 어선들이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러나 거기에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어선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걸려서 임점에 걸려서 몇 억씩 세금도 내고 정지도 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안타깝죠. 이런 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우리 어업인들이 이런 피해가 없을 텐데 이런 게 안 됨으로써 피해는 결국 다 우리 어업인들이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시앤칩스 거리를 좀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했는데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맥주 거리를 좀 만들면 어떠냐 이런 발상하고 지금 똑같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수산물 쪽이 생기면 수산물에 대한 그런 식당이나 이런 그 새로운 이런 거리가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또 그거는 우리 수협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한번 건의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이런 좀 새로운 아이템으로 좀 한번 발전하는 것도 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조합장님, 제가 진짜 마지막이자 좀 쉬운 질문 또 하나 드리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조합장님은 제주도에서 학교 다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제주도 사투리를 하나도 안 쓰시고 서울말을 그렇게 잘하세요? 비결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 사투리가 나온다 그러거든요. 제가 사투리를 쓰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은행에 있다 보니까 그 고객들한테 표준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제주도 억양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제가 열심히 서울 쪽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표준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김홍선 우리 회장님 지금 방에 계신데 회장님 잘 지내셨죠? 회장님 또 수산 관련 우리 오늘 그 강좌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회장님 마이크 거기 음소거 이렇게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될 텐데. 네, 안 들리네. 회장님 음소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안 됩니까?
아니, 음소거는 됐는데 안 들려요. 음소거는 되셨어. 어떡하지? 왜 이러지? 음소거는 돼 있는데 안 돼 있고요. 저 박기태 씨가 뭐 질문을 하셨네요. 박기태 씨. 아마 그 김홍선 회장님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말씀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회장님 회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교수님 지금 채팅창에 아, 질문이 기태, 몇 가지 들어와 있거든요. 아, 예, 수협조합 입장에서 고용추출에 대한 말씀 듣고 싶지 않은 박기태 교수님, 아, 그리고 최경일, 아, 맞다. 최경일, 교통안전공단의 우리 최경일 선생님 오랜만에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경일 선생님. 예, 그 고용 창출에 대한 그 질문이 들어왔네요. 예, 그 질문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저희들 수협에서 고용 창출은 저희들이 지금 그 매년 1년에 2번씩 그 정규직을 이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협에서도 이제 가공이나 이런 냉동, 양식은 아니지만 이런 그 업무를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입한장에서는 계약직들을 계속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장애인이나 이런 그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매년 공채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일반 뭐 부산 공동어 시장처럼 아줌마들이 일하는 그런 업무적인 일은 없고요. 우리 수협은 고용 창출은 아마 이제 그 수협 직원으로 얘기하면 정규직 채용 입니다. 예, 그 이상석 차장님 계세요? 이상석 차장님? 예, 교수님. 네, 예, 지금 예. 아, 저기 선박금융 쪽에 그 근무하시고 특히 이제 해양진흥공사에 그 근무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서귀포 수협만 하더라도 거래업에 나가는 배들이 뭐 83척이나 있다고 그러거든요. 꽤 큰 배일 것 같아요. 그럼 네, 이걸 좀 현대화하거나 또 친환경 선박으로 하거나 이런 수요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우리 해양진흥공사가 주로 이제 해운업 또 항만업만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그런 어선에 대한 지원 정책은 현재는 없는 거죠. 예, 네, 저희가 그 어선에 대해서도 이게 저희가 지원하는 업이 해운 항만이고 해서 상사원 위주로 돼 있고 그 어떤 보조금 사업인가 뭐 현대화인가 그런 걸 갖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 현대화 사업에 조금 사업이 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점점 아마 확대를 하면 그쪽에도 금융 지원 그러니까 그 선박에 대한 어떤 어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항상 현대화를 하는 그런 데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미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조합장이 거래업 나가는 그 배들은 뭐 몇십억씩 하죠. 한 50억 이상 하죠. 조합장님. 멈추신 것 같은데. 예. 아, 글쎄 뭐가 멈춰져 버렸네요. 예. 예, 앞으로 이 거래업 나가는 경우에는 그런 이제 건조 수요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해양진흥공사에서 같은 이제 해양수산부 안에 있기 때문에 좀 지원 범위를 좀 넓혀서 가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요.
우리 오늘 좀 마칠 때는 우리 김연빈 대표한테 이제 그 마지막 좀 클로징 인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혹시 또 그 좀 질문하실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예, 조금 새로운 분야이기는 합니다만 새로운 분야 우리가 사실 뭐 지금 해운 물류 조선 선박 금융 쪽에 많이 들어와 계시고 수산 쪽은 좀 생소한 분야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참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그 제주도 서귀포 하면은 아주 친숙한 곳인데 그 김미자 조합장님께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조합장님 전화가 오시는데 내가 여보세요. 인터넷이 꺼졌어요. 안 돼요. 예. 야 그러면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한테 인사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 마치려고 하니까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끊기네요. 하여튼 오늘 제가 열심히 준비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합장님 감사합니다. 은칼치 조합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삭 교수님. 소가수다. 네, 폭삭 소가수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연빈 그 대표님한테 오늘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예, 김현빈입니다. 제가 마무리할 입장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한종길 교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고 또 제가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조합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이게 제대로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저는 이제 주일한국대사관에서 해양수산관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수산 문제를 이제 많이 다뤘죠. 그 속에 이제 제주에 있는 어선들 이지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어업 협상, 그다음에 또 이제 어선 납포 문제, 그다음에 제주산 광어의 일본 수입 시 검사 관련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그럴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발표 자료 중에서 이제 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핵심 중에 하나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시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제주에는 어떤 피해가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죠. 저도 대사관에 있으면서 그 업무를 제가 이제 담당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걸 이제 담당을 안 했는데 2013년도에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동경 후쿠시마 도쿄 전력에서 저한테 와서 계속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계속 저도 이제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문제가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이제 국회에서 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본 대사관에 식품안전처에서 또 주재관이 파견을 나왔어요.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또 파견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전 오염수 그 문제 때문에 주재관이 2명이나 더 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약간 좀 이제 업무량이 좀 줄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그 조합장님께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책을 한 권 권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그 방사능 팩트 체크. 근데 이거는 이제 SBS 최근에 한 달 전에 발간된 책인데, SBS 박세용 기자하고 그다음에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조건우 그 안전본부장을 지내셨던 분이 대담을 한 그런 건데, 거기서는 이제 우선 국민들의 그 감정을 넘어서 과학적 입장에서 이게 사실 여부를 팩트를 체크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럼 그 내용 속에는 이제 정말로 뭐 과학자적 양심을 걸고 이제 쓴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 수산물을,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매일 200g을 1년간 먹어도 그 양이 그 X선 사진 한 방 찍는 것하고 똑같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뭐 일본을 편을 드는 얘기가 아니고, 그 원자력 연구원의 연구원이 또 그분도 이제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그 관여를 해왔죠. 그리고 이제 SBS의 그 박세용 기자하고 두 분이 이제 팩트 체크를 하고 그 책을 발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그 서귀포의 김미자 조합장님께서는 한번 이 그 방사능 팩트 체크라는 책을 한번 구입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하실 때는 그 조건우 박사를 한번 초청을 해서 그 그 서귀포에서 한번 강의를 듣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런 와중에서도 그분이 용기를 갖고 이 책을, 방사능 팩트 체크라는 그런 책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조금 생소한 분야였습니다만은 수산 쪽에 저희들 많은 그런 지식을 전달을 또 받았고, 또 우리 또 수산업 분야를 발전을 위해서 또 좋은 제언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해운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나송진 그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께서 그 해운 역사 속에서 뛰어난 그런 해운인들에 대한 그 발표를 하시겠다 그럽니다. 나송진 그 심판관도 아주 재밌는 책을 많이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그런 그 시간을 아마 제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가은 대표님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들 예,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